뭐 예를 들어서 식사 같은 거 하는데 네네. 호감 있는 뭐 지인이 점심 약속 잡으면 어떠세요? 냉큼 가죠. 너무 좋죠. 근데 비호감인 분이 뭔가 스케줄을 막 뒤지면서 내가 다음날 일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못 나갈 것 같아라는.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이번에 또 신간을 내셨어요. 일, 관계, 갈등이 술술 풀리는 완벽한 소통법. 네, 어떻게 맞습니다. 이렇게 또 책을 내시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건 6년 전에 완벽한 소통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오. 네, 6년 됐기 때문에 한 7세 기념으로 그 소통에 네. 대한 것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리뉴얼해서 한 50% 정도 내용을 바꿔서 새로 신책으로 낸 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은 어때요? 좋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강의를 하시고 있는데 강의하시는 분들마다 자기 나름의 또 소통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의 본질은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통은 마인드셋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청하고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한 걸 아는데 마인드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이해만 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 자체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다들 리더분들이 맞아 이렇게 소통해야지 막 생각하시는데 다음날 또 출근하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거든요. 그 뭐냐면 세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내가 어떤 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알고 특히 단점을 개선할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세팅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세팅하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아세요? 어떤 게 좋아요? 손으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손으로 매일같이 100일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게 어렵더라고 해보니까. 네. 그래서 쓴 거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 제일 많이 보는 계속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경청과 공감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경청과 공감을 해야겠다 붙여놓고 매일 보는 거죠. 그러면 회의 갈 때 미팅할 때 계속 그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스스로 자각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100일간 하면 몸의 체득화가 됩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 소통도 결국 습관을 만드는 거죠. 잘 어려운 점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노력할 때 결국 좋은 소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첫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경청과 공감인 거죠. 누구나 안다라고 말했지만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경청은 사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감정과 본심까지 듣는 게 경청인데 사실 공감이 좀 어렵거든요. 공감은 내가 상대방과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감할 수 있나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끝까지 들어줄 수 있고 들어주면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거 입장을 한번 역지사지로 바꿔보는 건데 만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리더고 팀원이 있다면 대화하는데 팀원이 자꾸만 나랑 다른 얘기를 해요. 난 생각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경청 끝까지 듣는 거예요. 자르지 말고. 자르지 말고.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오사원의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을 해. 그치만 난 생각이 좀 다르거든. 내 생각을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존중받고 배려받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죠. 말을 끊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공감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완벽하게 동의해야 된다라고 그게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게 아니라 네 생각은 그렇구나라고 존중해 주는 거. 존중. 네, 그게 쉽지 않죠. 내 마음에 자꾸 뭐 울컥울컥 올라오잖아요. 자르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그 시간도 없고 바쁜데 뭐 이렇게 들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잘해줘도 사실은 직원들이 나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할 것이고 더 많은 상담도 요청할 것이고 피드백도 할 수 있죠. 한두 번 차단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해야지라는 의지를 처음부터 차단할 것 그냥 같아요. 벽을 치죠. 침묵하죠. 아, 그게 문제가 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대표님하고 소통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거의 관찰자 입장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 소통 잘하는 사람들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호감 있는 사람. 아, 뭐 예를 들어서 식사 같은 거 하는데 네네. 호감 있는 뭐 지인이 점심 약속 잡으면 어떠세요? 냉큼 가죠. 너무 좋죠. 근데 비호감인 분이
뭔가 스케줄을 막 뒤지면서 내가 다음날 일정했으니까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 못 나갈 것 같아라는 핑계를 찾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 호감 있는 게 꼭 뭐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면 호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조직에서는 상사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항상 존중해 주고 좀 배려해 주고 뭐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하면서 호감 있게 관계가 되면 사실 좀 어려운 부정적 피드백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믿기 때문에 호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저는 신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형성되어야지만 사실은 소통이 잘 된다. 내가 후배인데 상사가 신뢰가 있으면 사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듣잖아요. 근데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죠. 무서워서. 네, 뭐 저 사람 하는 건 맞아? 근데 이거 이번에 또 이 일 맡았다가 내가 또 뭐 그냥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저러지? 이런 생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관계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통은 잘 되겠죠. 네.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긍정적. 뭐 우리가 똑같이 피드백을 하는데 물론 뭐 좋은 것만 피드백할 수는 없죠. 그런데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일단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막 세게 지책하기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문서가 좀 잘못됐으면 이거밖에 못해? 이게 무슨 문서야? 다시 해와. 이런 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너는 원래 역량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한번 하게 되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뭔가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긍정적으로 피드백하는 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잘하니까 사실은 호감을 주는 거고 신뢰를 쌓는 건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시라고 하면 제가 돌을 닦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발끈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긍정적 피드백하면 호감도 생기고 맞아. 신뢰도 생기고 이게 다 이렇게 서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하나만 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다 신경을 쓰시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방법들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각기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성격을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MBTI 같은 거 보시면 우리 성격 구분 다 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러니까 성격이 전부는 아닌데요. 사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리더다. 그리고 뭐 그래서 팀원은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다르잖아요. 인간은 누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나와 다르면 뭔가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불편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격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나와 다르다는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도 안 하고 혼자 일하고 있는 이 팀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같이 얘기하고 같이 뭔가 함께하고 항상 그런 걸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혼자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존중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격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롯이 나만 오라가 아니라 너도 오라를 해야 좀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쟤는 왜 저러지 하는 순간 방법도 서로 못 찾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소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책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책을 썼지만 여러분 읽어보시고 결국은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확인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계속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말 하시는구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이 말들을 이런 뭐 책들을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연습을 계속하는 분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마인드셋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통해서 계속 습관적으로 내가 하려고 노력했을 때 결국은 좋은 소통자 조직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메모지 꺼내셔서 내가 뭘 하면 되는지 써서 붙이시는 붙이고. 것. 네. 그것부터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0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꼭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100일만 지나면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돋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이 여러 개로 늘어날수록 결국은 성공하는 건데요. 저는 소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부족한 것들을 자꾸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